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연금도 압류가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. 거기에 돈을 넣어놓으면 185만원까지는 월에 압류가 안 된다고 합니다. 뭐 빚을 져서 이제 압류당해서 이제 돈을 뺏기는, 이 통장에 있는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,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이제 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압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.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아마 그러한 통장이 생긴 것 같습니다. 결국 우리는 노후에도 어떤 식으로든 살아가기 위한 생활비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. 그래서 국민연금을 꼭 들어놔야 되고, 이 국민연금 월 185만원까지는 그래도 이 압류로부터도 보호가 될 정도로 되게 보장이 된다 하니 국민연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불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만 18세가 되면 자녀 명의로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시작한답니다. 그렇게 해서 대략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때까지 이제 부모가 대신 최저금액으로 넣어준다고 하네요. 예를 들어서 만 18세부터 해서 가입을 했어요. 그리고 뭐 자녀가 예를 들어 만 23세에 취업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.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, 18, 19, 20, 21, 22, 23 뭐 대략 한 5, 6년 정도를 가입을 한 게 되는 거잖아. 먼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3살쯤에 이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국민연금을 넣어서 만약에 뭐 60살까지 한 65세까지 넣었다고 쳐볼게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23살에서 65세까지면 한 40한 2년쯤 되잖아요. 근데 앞에 부모가 대신 넣어준 게 만약에 한 5년 돼요. 그러면 총 국민연금 납입한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42년이 아니라 47년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금액 자체가 되게 높아지죠. 되게 많아진다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뭐 250만원을 받았다고 쳐볼게요. 그러면 이 47년을 불입한 사람은요 뭐 290만원, 300만원 가까이가 되겠죠.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대략 추정치입니다. 대략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라는 거죠.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, 이 자녀들 만 18세 됐을 때 소득은 없어도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해서 시작해 놓으면,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한 5년, 6년 뭐 일찍 만약에 가입해서 이제 넣게 되면 나중에 그 자녀의 노후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진다라는 거죠. 그러한 것들을 잘 알아보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꽤 유용하겠다라는 겁니다.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이미 가입 기간이라고 해서 최대한 납입을 늘려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만약에 가정주부다.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해서 국민연금 납부하게 해놓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을 20년, 30년 넣어놓으면요 나중에 그래도 국민연금으로 8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받을 수 있게끔 여건 만들어 놓으면 꽤나 좋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해놓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. 우리의 삶이 이미 이제 100세 시대, 12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60살, 70살이 되어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, 또 그 나이가 되어도 생활하고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돈도 필요하고, 국민연금도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함부로 빚지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우연찮게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? 라는 질문을 어느 분이 해주셔서 찾다 보니 나오게 된 내용인데, 참 우리는 뭐든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잘 알아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우리가 몰라서 뭔가를 못하는 것들도 많고 몰라서 놓치는 것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내가 또 체크하고 그러며 살아가는 게 더욱 필요하겠구나 라고 여기게 되네요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저성장, 고령화로 인한 소비 위축, 내수 침체,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 4, 5년 지나면요 금리도 다시 내려가서 일본처럼 저금리 수준으로
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저금리에 물가는 매우 낮고 소득은 이 급여는 올라가지 않는 기본급 사회가 되겠죠. 그렇게 빡빡해지는 세상이 아마 한국에 벌어질 것 같습니다. 잃어버린 10년, 20년, 30년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 사이에 한국에 얼마나 혁신과 이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빡빡하고 힘들고 난감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좀 두고 봐야죠. 살아가는 현실은 언제나 그랬듯이 쉽지 않습니다. 빡빡하고 어렵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좀 더 애쓰며 살아가야죠. 고생스럽죠. 눈치도 많이 보이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걱정도 많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. 그런데 이런 현실을 우리가 잘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좀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또 최대한 자신의 본업에 생업에 열심히 몰입할 줄 알아야 되겠죠.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삶이 조금이라도 유지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.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많이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. 그런 염려나 걱정이 대려 미래를 준비하는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잘 좀 소화하고 해석해야 되겠죠.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견디며 살 수 있을지도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힘든 세상이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또 하루하루 또 잘 극복하고 견디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살아가면 또 지금의 세상이 또 살만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너무 불행해하고 너무 답답해하고 너무 암울해하지 말자. 좀 감사할 것도 찾고 즐겁고 신나게 일할 것도 찾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따뜻한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들도 필요하고요. 그렇게 살면 또 우리네 삶이 괜찮아지기도 합니다. 그러니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고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만 말자. 저한테 부정적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가 좀 긍정적인 얘기도 좀 해봐라, 이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.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 간에 마음 단단히 먹고 중심 잘 잡고 살면 우리의 삶이 괜찮아질 수 있다, 나아진다, 더 좋아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우리네 삶을 잘 좀 만들어 나가 보자고요. 그러면 또 신나고 즐겁고 재밌는 일도 넘쳐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.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있다라는 걸 저도 몰랐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알게 된 이상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이 통장에 넣고 수령받아서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